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인천에서 이재명, 원희룡 누가 이기냐, 이건 우리 배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K 판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한마디 못하시면 오늘 집에 안 가시겠대요. 이재명 후보자가 인천 개혁에서는 뭐 우세하다고 봐야 되겠죠. 워낙 지역적인 또 이재명 후보자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화되어 있잖아요. 민주당과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선거가 진영 간 대결 구도라서 이재명 후보자의 우세를 또 점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원희룡 후보자 국토교통부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워낙 탁월한 인물이고 또 사법 시험도 수석 입학을 합격을 했나요? 제주가 나은 천재죠. 그렇죠. 근데 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고난을 겪고 또 대선 후보로 경쟁력을 키우고 가는 또 원희룡 후보자의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득담을 해야죠. 네. 네, 아무튼 뭐 오늘도 지금도 미괄식인데 결국엔 고난을 겪어라 뭐 이런 말로 이해가 되고요. 왜 그래? 자, 예. 자, PK 판세 오늘 이 얘기 안 하시면 오늘 저희 회사에서 안 나가시겠다고 해서 우리 최 소장님 PK 판세 뭘 봐야 됩니까? PK에서 의외로 엄청나게 선전을 민주당이 하고 있거든요. 여론조사만 보면은.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우리가 이제 얘기가 좀 덜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변수 또는 사건을 치면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이 등장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총선 판세를 완전히 뒤엎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2월 25일 날 처음으로 신장식 대변인을 이제 인재영입 1호로 발표를 했어요. 3월 3일 날 처음으로 창당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미처 예상을 못했죠. 그리고 그때까지는 여론을 보면은 민주당 표라 약간 갈라먹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40대 50대 수도권 호남이 조국혁신당을 많이 지지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3월 3주차 4주차 되면서 거의 모든 조사에서 중도층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1등 정당이 조국혁신당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의 모든 조사에서. 그래서 중도층이 왜 조국혁신당을 지지할까? 그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역 내로남불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털릴 거 털리고 가족이 전부 다 감옥 가고 2심 판결까지 다 받았는데 사회적 모욕이란 모욕 다 당하고 학교에서도 잘리고 근데 왜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나 어머니나 뭐 등등은 왜 조사조차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있다. 이게 판단인데 중도층이 그런 이유로 이제 역내로남불 프레임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냐면 반윤 비명 성향의 중도층 유권자가 합류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부울경 후보들의 지역구 지지율을 보면 재밌게도 비례대표에서의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의 합계가 민주당 지역구 지지율과 비슷한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런 데는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지금 경남의 민주당의 지지율 좋게 나오는 후보들 또 그렇고 부산에서 지지율 좋게 나오는 후보들도 그래서 조국혁신당 또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작동을 하고 물론 전국적으로 수도권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조국혁신당이 부울경, 충청, 대구 경북 쪽에서도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고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센 당 아니야?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묘하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정당과 일체감을 가지는 유권자가 있고 또 하나 유권자들은 인물을 매개로 정치를 이해하겠는데 반윤 비명 성향의 유권자가 합류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싫지만 이재명 대표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지지 안 하다가 아무튼 이 둘보단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합류를 한 거여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이기는 정치학에서 계속 이기는 정치학이라는 책을 한 줄로 줄이면 진보는 중도와 연합해야 승리한다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중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중도 정치연합을 구성한 꼴이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얘기하는데 두 자릿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는 것 같다. PK 전체에서. 네, 이게 중요한데 2016년도에는 민주당이 8석이었어요. 2016년도에 그때 노회찬 경남 창원의 노회찬 의원과 울산 북구와 울산 동구가 됐기 때문에 범진보 후보로 치면 11명이 됐었어요. 근데 민주당 역사에서 제가 이제 책 쓰면서 외웠는데 부울경의 합계가 빵빵빵빵 4, 2, 3, 8, 7이에요. 9번의 총선 통틀어서 한 번도 두 자릿수를 넘은 적이 없어요. 빵빵빵빵 4, 2, 3, 8, 7인데 빵빵빵빵에서 4는 언제 됐냐? 노무현 대통령이 된 다음이에요. 그리고 8은 언제 됐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빵빵빵빵 4, 2, 3, 8, 7에서 없음에서 있음이 된 거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의 정치인의 인생을 완전히 갈아 넣어서 맷돌로 갈아 넣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노무현 대통령, 정치인 노무현의 인생이 온전히 다 녹아 있다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노무현, 문재인까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두 자릿수를 넘으면 한국 정치를 아주 오랫동안 지배하던 지역주의 구도, 그것이 파열구가 된 걸로 선언해도 되고,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인 김대중과 노무현이 아주 오래된 꿈, 전국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전국 정당이 실현된 지표로 민주당이 두 자릿수가 되면 저는 그걸로 땅땅땅 승인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일이 되겠다. 물론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알긴 했지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 이 분석에 웬만하면은 제가 추가 의견이나 뭐 시비를 안 걸려고 그랬는데 전혀 다른 생각이라서, 왜냐하면 제가 PK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니 마산에 가자. 마산인데 강호동, 이만기 반윤도 반이지만 저는 반 이재명이 더 세다고 봐요. 자, 물어보자고요. 자, 이동수 대표한테 물어볼게요. 부산 사람들이 윤석열 더 싫어할 것 같아요? 이재명 더 싫어할 것 같아요? 전 서울 사람이어가지고. 아니, 그냥 잘 모르죠. 근데 적어도 이재명보다 윤석열을 더 죽으라고 싫어하는 그런 정서는 아니에요. 반윤보단 반명이 더 그렇죠. 심하다는 그래서 말씀이죠. 저는 반명도 강해. 근데 조국은 이제 부산 사람이고 짠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조국은 짠해. 근데 이재명의 민주당은 아니야. 그러면 나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이걸 당연시 생각하는데, 비례투표 조국혁신당 찍고 나왔는데 지역구는 당연히 민주당일 거다? 에이, 유권자들이 요즘에는요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선거 여론조사는 그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역구랑 비례투표 그 마음에 구분이 돼요. 그냥 전화 왔으니까 빨리빨리 시간 지금 없는데 조급하게 다급하게 응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도라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약간 정치적 도피처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도 마음에 안 들어. 실제 그래요.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제3의 선택지가 없어. 그냥 투표 안 할래. 아, 이거 막 싫다. 다 치아뿌라 막 이러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뭘 만들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는데 그 내용이 뭐 솔깃해. 아이, 그래, 뭐 조국이 주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죠.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현상. 그러니까 뭐 서울대 교수의 뭐 비주얼도 괜찮고 이런 현상까지 이제 덧붙여져서 뭐 DK 눈물 그런데, 아니 따지고 보자고요. 그러면 DK 눈물을 그런데 DK 눈물이 커요? PK의 눈물이 커요? PK 눈물이 더 커요. 지금 아니 다단계 사기 당해가지고 일종한테 사기 당해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박은정 전 검사를 순번 1번으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판이 막 이게 비이성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따른 것이지, 그것이 조국혁신당을 다소 좀 선호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중도가 그렇게 생각한다 아니야? 찍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라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가 아닌 사람들도 물론 포함이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그 현상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선거 지금 추세 보면 공식 선거 운동 전까지는 그렇게 계속 뿜뿜했는데,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치솟던 조국혁신당이 조금 주춤해요. 왜냐하면 이게 해도 너무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좋아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우리 이동수 대표도 뭐 연애해보면 그렇잖아요. 막 한참 좋아하고 막 날뛸 때는 좋지만,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시큰둥해져. 지금 뭐 결혼이 그런가요? 아니 저는 막 설레. 아니 나는 지금도 설레. 미치겠어. 너 미치겠어요. 정말. 지금 설렌다. 이 사랑의 네. 마음이 막 타올라.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추윤 갈등의 여파가 셌던 곳이에요. 지난번 대선 결과를 보면 부산에서만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좀 가져와서도 서울의 여파를, 경기도에서는 이겼으니까 상당히 상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PK가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밀어줍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의장이 된다? 의장설? 이게 어떻게 작동될까요? 부산 민심, PK 민심에. 그 다음에 이런 착시에서 회복되면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부분이 지역구까지 민주당 후보자에게 고스란히 연결됐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했지만 이것도 자칫 역풍이나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부산 시민들이 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동지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하지만 참 좀 며칠이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이 지역 민심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서 사실은 두 자릿수나 아까 우리 최 선생님 말씀하신 뭐 20여석에 가까운 의석이라는 건 물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뭐 시아버지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건데 이게 그 정도 판세가 된다라는 건 거의 정권이 그냥 무너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만 돼도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10석이다 다 합쳐서 불경 40석 중에. 네, 너무 그렇게 나누시지 말고는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낙동강 벨트에 이제 5석인데 지금보다 상당히 뭐 3, 4배가 많아지는 수준이 된다면 그건 거의 정권이 무너지는 시그널일 거예요. 그런 차원까지 가겠느냐. 위기감이라든지 또 조국혁신당이 효과가 무한정 지속이 되거나 무한정 상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는 낙동강 벨트의 판세 자체를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하고 약진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치적인 이슈들도 있는데 저는 메가서울 국힘에서 띄운 게 PK에 되게 큰 악영향 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 이제 부산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그동안 이 부산 상황에 대한 뭐 상실감이나 박탈감이 되게 크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부산 토종마트 중에 메가마트라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홈플러스도 그렇고 요즘에 1년에 막 2-3군데씩 폐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찾아보면서 놀란 게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부산에 본사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 다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은 일자리 찾아서 수도권 올라가고 이런 거에 대한 박탈감이 컸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산이 뭐 경남, 울산 합쳐서 우리가 한번 메가시티 만들어서 이 수도권 1급 체제에 한번 대응해보자 막 이렇게 열심히 힘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우리가 김포를 서울에다 붙이고 고향도 서울로 시켜주고 서울을 한번 좀 메가 서울로 만들어 봅시다 이러니까는 거기서 약간 우리 지역은 지금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너희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서울을 더 키워준단 말이야 하는 그 박탈감이 지금의 표심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역시 이동수 대표가 30대 젊은 세대의 어떤 목소리까지 이렇게 대변해주면서 오늘 대화 중에 조국 혁신당과 PK 민심에 대한 두 고수의 생각이 가장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결과를 보고 과연 어떤 분이 밥을 살지 커피를 살지 틀린 분은 밥을 사고 맞는 분은 그냥 조금 더 저렴한 커피를 사는 걸로. 최병선 소장님이 비싼 건 본인이 산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기는 정책이 잘 팔렸거든요. 잘 안 팔렸습니다. 그럼 배 수장님 사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누군가 어쨌든 사는 걸로 우리는 얻어먹는 걸로. 아니 제가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안 팔렸단 말이에요. 소장님 좀 더 잘 나가셔야 됩니다. 예, 지금보다. 아니 오늘 저희 방송에서 이기는 정치가 10번은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웬만하면 저는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예, 노력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 부분은 편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예정됐던 말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저희가 10번 방송하면서 이렇게 예정이 없는 얘기 많이 한 방송은 처음이에요. 그렇지만 되게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맘 같아서 더 하고 싶지만 역대 방송 중에 가장 오래 녹화했습니다. 너무 그래서 힘듭니다. 저희 힘들어서 두 분 또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배종찬 고수님, 최병천 고수님 총선 이후에도 이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두 분을 모셔서 대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죠? 저 날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두 분 다 출연 의향 있으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요. 4월 17일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늘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놓으시는데 날짜는 저희가 제작진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천, 배종찬, 최병천 두 70년대생 고수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86년생의 고재석이었고 우리 88년생 이동수. 그래서 정말 세대 통합의 방송 해봤습니다. 오늘로 외도고수 10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